자, 입찰표 작성에 대해서 이제 요 2018 타경 100978 사건을 보면서 이제 입찰표를 작성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34-21회 5필지 청담 3역 아파트 13층 5층 503호입니다. 자, 그러니까 6필지의 아파트를 이제 지어 올렸다, 뭐 이런 얘기네요. 물건 정보는 아파트고요. 토지는 97.05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하니까 29.4평이고요. 건물 대지 면적은 미등기지만 감정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요게 좀 잘못되어 있죠. 요거는 지금 토지 면적이 아니고 이게 건물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이고, 그리고 요거는 대지권이에요. 대지권 면적인데요. 대지권은 이제 미등기 되어 있지만 감정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토지 건물이 이제 일괄 매각되는 거고, 그 중에서 지분 매각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채무자 소유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채권자는 누구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감정가격이 16억짜리인데 최저가격이 64%에 떨어서 10억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이제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가 이렇게 떨어질 리가 없죠. 뭐 시세가 이렇게 떨어질 리 없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제 지분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경매를 좀 하신 분들은,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지분이 뭐 단순하고 쉬운 거지만, 일반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은 지분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응찰할 거예요. 지금 이날, 예컨대 2019년 4월 1일 날, 요게 이제 최저 매각 가격에 16억짜리가 10억까지 떨어진 거예요. 요 금액에 이제 응찰한다고 하자 이거. 그리고 요걸 보면서 이제 입찰표를 쓸 거예요. 그러면 응찰하는 분은 요 금액 이상을 써내야 되는 거예요. 이 이하로, 미만으로 쓰면 무효 처리되는 거예요. 요 최저 가격 이상으로 입찰 가격을 써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보증금을 해야 되죠. 우리가 계약 체결할 때 10% 보증금 내듯이 요거의 10%니까 64%인 10억 7,520만에 10%인 1억 752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입찰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입찰법정에 가면 입찰을 이제 시작을 하면 보통 10시부터 이제 입찰을 시작을 하면 이제 첫 입찰하는 날 집행관이 이제 입찰 개시를 알리고는 주의사항 같은 거 쭉 설명하고, 그리고 특별 매각 조건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랬어요. 특별 매각. 그런데 보증금이 어느 사건은 보증금이 20%입니다. 또는 어느 사건에 대해서는 농지이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해야 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매각 결정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보증을 몰수당합니다. 뭐 토지 별도 등기 인수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럴 때 사건번호를 다 적어 놓으시고, 내가 응찰한 물건에 거기 해당되는가 이런 걸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특별 매각 조건 이런 거 주의사항을 쭉 설명하고, 공유 지분이 있으면 공유자 우선면허 행사하세요라고 이제 하고 나서는 이제 입찰표를 받아가세요라고 입찰표 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입찰 봉투하고 입찰표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자, 입찰표를 받으러 가서는 입찰 봉투 받으시고요. 일단 노란색 대봉투 받으시고, 그리고 기일 입찰표 받습니다. 입찰표. 그리고 매수 신청 보증금 봉투, 하얀 봉투를 받습니다. 요 세 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일 입찰표는 여러 장 받아두는 게 좋아요. 여러 장. 잘못 쓰면, 특히 여기서 기일 입찰표를 쓸 때 요 입찰 가격 요 나는 절대 바꾸면 안 돼요. 수정한다든지 가필하다든지 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데는 바꿔도 되고 수정해도 돼요. 요 난 밖에는. 근데 요 안에는 절대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장을 미리 가지고 있다가 잘못 썼을 때는 새로운 용지에다가 다시 쓰셔야 된다는 것. 자, 그거 하나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공동 입찰하실 분은 공동 입찰 신고서라는 걸 주세요라고 청구하셔야 돼요. 공동 입찰 신고서. 공동 입찰 신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 신고서는
별도로 요청할 때만 주도록 돼 있으니까 요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주지만 공동입찰할 때는 공동입찰 신고서가 필요하니까 공동입찰 신고서도 주세요라고 받아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입찰표 해가지고 본인 입찰부터 하겠습니다. 본인 입찰.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본인 입찰이겠죠. 본인 입찰. 그럼 여러분 제가 본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인. 제가 개인인데 제 이름을 황본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이름을 제가 입찰하는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기일 입찰표에다가 쓰면 되겠죠. 자, 요 사건은 아까 요 사건이 어느 사건이냐면 요 사건이라 그랬어요. 2018 타경 10978 요 사건 번호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매각은 10억 7,500이니까 요 이상 써야 되고 보증금은 요거를 기재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기일 입찰 기일은 2019년 4월 11일 4월 11일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리고 사건 번호는 2018 타경 100978이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사건 번호에 물건 번호는 여기는 없어요. 그냥 물건 번호 없으면 비워놓으면 되는 거, 여기 있으면 물건 번호 1번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인 나다가 이름 쓰면 되겠죠. 저는 제 이름 황본인이라고 쓰고, 전화번호 쓰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몇 년생 이렇게 쓰고, 그리고 주소 쓰고, 경기도 어디다 이렇게 쓰시고, 이러면 다 쓴 거네요. 그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도장을 찍어야 되겠죠. 도장은 막도장 아무거나 찍으면 됩니다. 막도장 아무거나. 그래서 법원에 갈 때는요, 법원에 가실 때는 법원에 갈 때 신분증 꼭 가져가셔야 돼요.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 신분증하고 도장 가져가서 이렇게 찍으면, 도장 찍으라는 라인에다가 다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입찰 가격을 쓰는 거죠. 입찰 가격은 아까 최저 매각 가격이 지금 얼마였냐면 10억 7,20만 원이에요. 그럼 요거 이상을 써야 돼. 일단 요거 이상으로. 이게 최저 매각 가격입니다. 4월 11일 날 최저 매각 가격이에요. 그럼 요거 이상으로 어쨌든 써내야 돼요. 그럼 어쨌든 많이 쓰면 1등 되겠죠.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많이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현장 답사도 하고 해서 이게 시세가 얼마 정도 되고, 그래서 얼마 정도 쓰면 내가 1등이 되겠구나, 뭐 이런 걸 쭉 생각하시고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쓰는데 얼마를 썼냐 했더니 근데 12억을 썼다. 최저 매각 가격은 10억이고 감정 가격은 16억짜리인데 지금 10억까지 떨어진 거예요. 감정 가격은 16억이고 감정 가격은 16억짜리가 16억 8천이죠. 16억 8천짜리가 지금 10억까지 떨어지니까 거의 6억 8천 정도, 6억 이상 떨어졌네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네 사실은. 자, 이거는 권리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 금액이 워낙 커서 응찰자가 이제 좀 이렇게 많지 않고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0억 7,500 이상을 쓰면 되는데 이 실제 사건에서는 5명이 응찰해 가지고요 12억 1,000을 쓴 사람이 1등 했어요. 그러면 12억 1,000 이렇게 쓴다. 이럴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이게 칸이 실제 입찰표를 보면 이 칸이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가물가물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이런 분이 있었어. 2억 얼마를 쓴다는 걸 갖다가 여기 2억 얼마 쓰려면 여기다 2자를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옆에다가 10억에다가 2자를 써가지고 2억을 쓴다는 것이 20몇 억을 쓴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은행 직원도 그렇게 쓴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보증금 날리는 거예요. 그래 되면 그럼 은행에서 쫓겨나는 거야, 그 직원은요. 그런 분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요걸 쓸 때 잘 보시고 써야 돼요. 여기 10억이니까 여기다 10억, 2천, 12억, 1,000
100만 원이라고 썼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 이상 써야 되니까 12억 썼어요. 그래서 1등이 됐어. 실제로 5명 응찰했는데 이분이 1등이 됐어요. 자, 그럼 먼저 보증금 내야 되죠? 그럼 보증금 여기다 써야 되네. 보증금은 이거의 10%예요. 써내는 가격의 10% 여기다 쓰는 게 아니고 요거의 10%를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얼마를 쓰느냐? 그러니까 1억. 보증금은 요거의 10%니까 1, 0, 7, 5, 2, 0, 0, 0, 0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러면 1억 752만 원 이래 되겠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증의 방법은 요걸 이제 보증금을 내야 되잖아요. 1억 750만 원을. 요거는 방법은 현금 또는 자기압수표로 내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만약에 낸다 그러면 1억을 현금으로 내서 그 보증금이 이 노란 봉투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현금이 최고 큰 게 5만 원짜리인데 5만 원을 여기다가 1억을 넣을 수 있어요? 못 넣겠죠? 그래서 수표를 한 장 딱 끊어가지고 은행인지 그 법원에 가면 신한은행이 바로 옆에 있어요. 신한은행. 그 법원에 가면 신한은행도 있고 우체국이 항상 있어요. 그럼 신한은행 우체국에서 그러니까 통장 하나 계산하는 게 좋겠죠. 경매를 계속 하려면 그래서 거기서 수표로 한 장 딱 끊어가지고 수표를 요 흰 봉투 안에 넣는 거예요. 요 봉투 안에 넣는 겁니다. 안 그러면 현금을 더 받아주긴 받아줘요. 그럼 여기다 막 넣고 해가지고 꼭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넣었는데 얘가 배가 터져 나와가지고 노란 봉투 안에 터져 나왔어요. 그러면 돼. 사실 노란 봉투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그럼 노란 봉투 안에 1억을 현금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리고 현금으로 내면 이 집행관들도 그리고 은행 직원이 파견 나와서 또 계산원으로 앉아 있는데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가서 바꿔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미리 수표 한 장짜리 딱 끊어가지고 1억 752만 딱 한 장 딱 끊어가지고 갖다 내면 돼요. 이 안에 넣으면 됩니다. 봉투에 스스로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흰 봉투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 난은 절대 바꾸면 안 돼요. 요 난은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여기 보면 이 난은 입찰 가격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위한 때는 새 용지를 사용하세요. 그랬으니까 미리 새 용지를 받아놨다가 반드시 수정하지 말고 새 용지에 다시 쓰셔야 돼요. 여기에 썼다가 이거를 어떤 분 이런 분도 있어요. 12억 썼다가 아유 잘못 쓴 것 같아. 지우고 3자로 바꾸고 도장 뻘건 걸로 어디서 또 배웠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도장 뻘겋게 이거 도장 이렇게 찍어놓고 이런 분이 있어요. 이게 다 무효예요. 또 여기다가 1억 3천 이랬는데 저 집행관이 잘 안 보일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동그라미 이렇게 새까맣게 해가지고 좀 잘 보이라고. 이것도 무효예요. 또 여기다가 이거를 팔자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무효예요. 수정, 가필, 첨가 이러면 안 돼요. 무조건 새로 쓰셔야 됩니다.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는 수정해서 다시 쓰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하면 상관없어. 근데 이쪽은 절대 손대면 안 되니까 새로운 용지에 새롭게 쓴다. 또 보증금을 좀 더 내는 분이 있어. 예컨대 뭐 10억 지금 1억 752만 원인데 귀찮아 그냥 756만 원 낼래요. 1억 760만 원 내겠습니다. 60만 원 이렇게 내는 분도 있어. 60만 원 뭐 이렇게 내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나머지 돈 돌려주니까 어쨌든 적으면 1원이라도 부족하면 무효예요. 1원이라도 부족하면 무효입니다. 1원이라도 부족하면 무효니까 이거를 잘 해가지고 그래서 현금으로 내면 돈을 막 세다 보면요 1,000원짜리 하나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효 처리되는 거니까 가능하면 자기압수표 한 장으로 딱 끊어서 제출하면 되겠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본인 입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는데 여기는요 응찰한 사람이 나중에 보증금을 이제 떨어졌을 때 여기다 이제 이름을 쓰고 제가 이제 황본이다 그럼 황본이라고 쓰고 이 봉투 찾아가는 거예요. 이 봉투.
대봉투하고 흰 봉투에 찾아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다 이제 도장 찍고 주는데 거의 뭐 1등 빼고 나머지 다 떨어지고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미리 써놓는 거예요. 미리 써놓고 안 그러면 거기다 또 그때 이름 쓰고 도장 찍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막 시간이 많이 지체니까 미리 써놨다가 도장 꽝 찍어주고 미리 다 찍어놓고 해놨으니까 그냥 돈 받고 나오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 이제 본인 입찰이었었습니다. 자, 뭐 그건 어려운 거 없고요.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첩표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리 입찰하니까 뒤에 있는 위임장 같은 건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법인 입찰입니다. 요새 이제 또 법인 투자하면 이제 법인을 많이 만들어서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개인으로 입찰하는 것보다 법인을 만들어서 입찰하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법인은 법인세라는 걸 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금에서 개인보다 한 6, 7% 정도의 조금 이익이 있다, 수익이 좀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경비도 좀 털고 또 세금에서도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 법인을 만들어서 일반 법인 하나 만들어서 낙찰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투자 법인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뭐 그래서 이제 법인으로 명의로 낙찰받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자, 입찰표 씁니다. 당연히 똑같죠. 2019년 4월 11일 쓰시고 그리고 사건 번호는 2018 타경 1009782고 그리고 물건 번호 없고요. 성명은 자 여기 법인에는 법인 이름하고 대표자 직위하고 이름을 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로 부동산이라는 주식이 있다, 주식회사 있다 그러면 세계로 부동산 주식회사에 제가 대표이사인데요. 대표이사 황본인 이렇게 쓰시고 자 그리고 여기에 도장 찍고요. 법인 도장 찍고 그리고 법인이니까 사업자 등록번을 여기 씁니다. 사업자 등록번을 쓰는 겁니다. 요 법인에다가 요 사업자 등록번을 쓰는 거예요. 자, 법인 뭐 등록번호 있으면 법인 등록번호 쓰시면 되고 그리고 주소 등기부 등본상에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법인 등기부 등본 상의 본점 소재지를 거기다 씁니다. 본점 소재지를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대리 입찰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놓고 쓰시면 되겠고 아까 입찰 가격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아까 뭐 12억 얼마다 그러면 12억 1000 이렇게 쓰시고 현금 자기합수표고 보증금은 1억 752만원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입찰자 황본인이 했으니까 황본인 이렇게 이름 쓰시고 도장 찍고 나중에 떨어지면 돈 찾아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법인의 경우에 이제 법인 대표자고 대표이사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 뭐냐면 법인 등기부 등본이죠. 법인 등기부 등본 대표이사가 누구라고 나와 있으니까 법인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야 된다는 거. 그럼 여기 이제 대봉투에다가 이 노란색 대봉투에다가 법인 등기부 등본을 넣어서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개인 입찰이나 법인이나 똑같죠. 이제 뭐 똑같네.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주민번호 쓰고 이렇게 쭉 쓰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시면 되고 법인은 요 성명란에다가 법인 명칭하고 직위, 대표이사 직위 그리고 본인 이름 쓰면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나머지 다 똑같아요.